젊을 때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많은 사람, 더 높은 자리. 그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삶의 의미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돌아오면서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말이 입버릇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많이 갖게 되면, 더 넓게 알려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분들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이 가졌는데 왜 더 무거워졌을까? 원하는 것을 다 잃었는데 왜 오히려 허전할까? 이제는 가진 것들이 짐처럼 느껴져. 처음에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더 가지면 더 행복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하지만 노년에 접어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쌓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가벼움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숙한 지혜입니다. 물건이 많아도 쓰지 않는 것은 짐입니다. 관계가 많아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은 부담입니다. 욕심이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은 고통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원망일 수도 있고 남의 시선일 수도 있고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그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은 노년에 의외로 버릴수록 행복해지는 것 5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을 더 가볍게 만드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는 일입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의 여유와 평온함이 커집니다. 지금 버릴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남은 인생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버릴수록 행복해지는 것은 남의 시선입니다. 경상남도의 한 작은 도시에 사시는 67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집을 살 때도 이 동네에 살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가 먼저였고, 자식 결혼식 때도 하객이 몇 명이나 올까, 식장이 너무 작아 보이면 어떻게 하나가 걱정이었습니다. 옷을 살 때도, 음식점을 고를 때도, 심지어 운동화 하나를 살 때도 남들이 어떻게 볼까가 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친구 한 명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병원 침대에 누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남 눈치를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 말이 그 어르신의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그동안 의식했던 그 남이 도대체 누구였을까?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위해 내 삶을 얼마나 많이 희생했을까? 남의 시선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승인 욕구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본래 집단 속에서 살아온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욕구가 어느 정도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더 열심히 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욕구는 동력이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은 피로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보다 남이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느끼는 감정보다 남에게 보여줄 표정을 먼저 챙기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 삶을 사는 것 같아. 그 자유가 늦게 찾아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찾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의견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타인의 시선은 변합니다. 오늘은 칭찬이었다가 내일은 비판이 됩니다. 그 흔들리는 기준 위에 우리의 행복을 올려놓으면 우리의 행복도 끝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례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며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내 행복의 기준을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 두라는 뜻입니다.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년이 허락해주는 가장 큰 자유 중 하나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남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살 것 같아. 그 말은 포기가 아닙니다. 드디어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 가장 내려놓고 싶은 타인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남의 시선을 내려놓기 위한 작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선택을 할 때 남이 어떻게 볼까 보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옷 한 벌을 고를 때도, 식당을 선택할 때도, 오늘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할 때도 그 작은 물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 자유는 생각보다 훨씬 달콤합니다. 두 번째로 버릴수록 행복해지는 것은 불필요한 인간관계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1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0대까지 동창회, 계모임, 동네 친목회 등 여러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가셨습니다. 모임마다 간식을 챙겨가고 부탁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피곤하셨다고 합니다.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 할 것 같은 의무감, 말하기 싫어도 웃고 있어야 하는 부담감. 그 무게가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강제로 중단됐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어요. 연락이 끊기니까 외로울 것 같았는데 막상 지내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집에서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남편이랑 드라마도 보고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의무감으로 나갔던 거지 진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다는 걸. 모임이 재개된 이후 그분은 몇 개의 모임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미안함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자리에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없는 관계는 오히려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억지로 웃어야 하는 자리,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해야 하는 자리, 나가고 싶지 않은데 체면 때문에 나가는 모임. 이런 관계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위악일익, 위도일손. 배움은 날마다 더하는 것이지만 돌을 닦는 것은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더하는 삶이 필요하지만 노년에는 덜어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많이 알고 많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있는 몇몇 관계를 깊이 유지하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인다는 것은 사람을 싫어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에서 빠져나와 그 에너지를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시키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의무감으로 유지하고 있는 관계 중에서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관계를 줄이는 것이 서운한 감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에게 거리를 두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지키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나가는 모임을 조용히 한두 개 줄이는 것, 그것이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로 버릴수록 행복해지는 것은 과거의 후회입니다. 전라남도의 한 농촌 마을에 사시는 73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40대 초반에 작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셨습니다. 빚을 지고 가정이 흔들렸고 자녀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 후 다시 일어나 성실하게 살아오셨지만 그 실패의 기억이 수십 년이 지나도록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올라왔고 자식들 앞에서 자꾸 주눅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무릎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분은 처음에는 얼버무리려 하셨는데 손주의 맑은 눈을 보면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 실패 이야기를, 그 어려웠던 시절을. 그런데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대단하다. 그래도 다시 했잖아요. 그 한마디가 수십 년간 안고 살았던 짐을 내려놓게 해줬어요. 어린애 말 한마디가. 과거의 후회는 왜 이렇게 질기게 우리를 붙잡는 걸까요? 후회는 본질적으로 과거를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되돌리고 싶은 그 불가능한 욕망이 우리를 과거에 묶어 놓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사실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반복될수록 현재의 삶은 점점 흐릿해집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잃게 됩니다. 오늘의 햇살을 느낄 수 없고 오늘의 식사가 맛있게 느껴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온전히 느낄 수 없습니다. 후회라는 이름의 안경을 끼고 있으면 현재가 뿌옇게 보입니다. 후회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경험 자체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험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경험에 더 이상 오늘의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되는 일들을 조용히 바라봐 보십시오. 그 결정을 내린 것은 지금의 내가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나였습니다. 그 나를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조금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용서가 과거에 묶인 줄을 끊어줍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간 놓지 못하고 있는 후회가 있습니까? 그 후회가 지금의 삶을 얼마나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오래된 후회 하나를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그 결정을 내렸던 그 시절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때 너는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그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단단하게 묶여있던 것을 조금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늘의 삶이 들어옵니다. 네 번째로 버릴수록 행복해지는 것은 미움과 원망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9세 여성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년 가까이 한 사람을 미워하며 사셨습니다. 젊을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자신의 신뢰를 배신한 일이 있었는데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모임에서 그 친구 이야기만 나와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꿈에서 그 친구를 보면 아침에 기분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오래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이분이 크게 우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감정보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좋은 시절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삶을 살았겠구나. 내가 그 미움을 20년 동안 혼자 안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짐을 지운 거였어요. 이것이 미움과 원망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미워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미움을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짊어지는 사람은 미워하는 자신입니다. 원망은 독과 같습니다. 내가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에 접어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오랜 세월 가슴속에 남아있던 미움이 어떤 계기로 스르르 풀리면서 그동안 얼마나 불필요한 짐을 지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미움을 버린다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감정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됩니다. 그 마음이 생겼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좋고 혼자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 잘 되길 바란다는 말을 속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놓지 못한 미움이나 원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누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할 필요도 없고 직접 용서한다는 말을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혼자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제는 놓아줄게라고 한번 말해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이 의외로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한 후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것이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로 버릴수록 행복해지는 것은 과도한 욕심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5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열심히 일하셔서 나름의 재산을 모으셨는데 은퇴 이후에도 재테크와 투자에서 손을 놓지 못하셨습니다. 조금 더. 지금도 충분한데 조금 더 있으면 안심이 될 것 같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큰 투자에서 손실을 보게 됐고 그 충격으로 몇 달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그 일 이후 딸이 곁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고 아버지가 먹고 싶은 것 다 드실 수 있잖아요. 이미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어르신이 한참 동안 아무 말을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도대체 얼마가 있으면 안심이 되는 건가? 그 기준이 없는 거야. 끝이 없는 거야. 그 이후 어르신은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재테크 앱을 하루에도 수십 번 열어보던 습관을 줄이셨고 오래된 물건들을 동네 경로당에 하나씩 나눠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아깝다는 생각이 드셨는데 주면 줄수록 마음이 오히려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줄이니까 마음이 커지더라고. 욕심은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걸까요? 욕심의 본질은 결핍감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더 있어야 안전하다는 느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 결핍감은 실제로 가진 것의 양과 무관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진 만큼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는 물건을 하나씩 나눠주는 것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비워진 공간이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버리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욕심을 내려놓는 일은 어렵지만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옷장 속 물건을 오늘 딱 3가지만 꺼내 이웃에게 나눠주어 보십시오. 물건이 비워지는 그 느낌, 누군가 받았을 때 좋아하는 그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경험이 욕심 대신 나눔의 즐거움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더 갖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오늘 5가지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남의 시선, 불필요한 인간관계, 과거의 후회, 미움과 원망, 과도한 욕심. 이 5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믿으면서 붙잡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그 무게를 들고 살면서 우리는 숨이 찼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지를 내려놓아 본 사람만이 압니다. 노년은 더 많이 쌓는 시기가 아닙니다. 더 가볍게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더하는 삶이 필요했습니다. 배우고 쌓고 이루고 키워야 했습니다. 그 시기의 노력이 지금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이제는 덜어낼 때입니다. 무거운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넓어지고 버릴수록 삶은 편안해집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무소유를 실천하셨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이 우리를 갖게 된다. 물건뿐 아닙니다. 감정도, 관계도, 시선도, 욕심도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것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를 갖게 됩니다. 그것들에 붙잡혀 살게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것들이니 내려놓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꺼번에 다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딱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분이라면 오늘 하루만큼은 남이 어떻게 볼까 보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불필요한 모임이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그중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래된 후회가 마음을 누르고 있는 분이라면 그 시절의 나를 오늘은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미움을 오랫동안 안고 계신 분이라면 그 짐이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가진 것에 잠깐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인생은 결국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평온하게 살았느냐를 기억하게 됩니다. 버린다고 해서 모두 잃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려놓을 때 비로소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가벼운 마음은 노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따뜻하고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다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 것, 오히려 나를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버린다고 해서 모두 잃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려놓을 때 비로소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가벼운 마음은 노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 아는 사람이다. 많이 가진 사람이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 구별이 생겼을 때 삶은 비로소 단순해지고 단순해질수록 깊어집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후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더 소중한 것이 들어오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공간에 평온함이 들어옵니다. 그 평온함이 노년의 진짜 행복입니다.